자, 다음으로 이 부실채권 정보관리 우리가 5단계 프로세스를 볼게요. 자, 먼저 일단 각 단계별로 정보 수집 목표가 있고 그리고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목표와 방법이 나눠져 있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가장 기초 단계로서 연락 가능성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채무자하고 연락이 안 되면 모든 게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바로 연락 가능성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불가소요가 뭔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소를 바꿨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변경 내역 확인, 역시 핸드폰, 주소, 뭐 직장 등등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 가능한 정보도 수집해야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원인 서류, 그러니까 채권이 생기게 된 원인이 바로 원인 서류인데 우리 대출 약정서 같은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신용 분석 정보, 그 다음에 정보 변경 내역 이런 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찾았어. 연락처도 이제 알고 주소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있는지, 자,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 변제 약속과 위약 여부, 그다음에 빈도 확인,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최근 변제 사실 및 변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최근에 변제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피하지 않고 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변제 내역서라든가 거래 내역서가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변제한 어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관리력의 관리 내역. 자, 3단계는 자, 이번에 뭐냐? 의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무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채무를 갚을 능력, 즉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파악하는 게 바로 변제 능력 파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자, 우리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그나마 우리가 부동산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 재직 여부, 그리고 뭐 임대차 보증금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확인.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많다면은 사실 우리랑 경쟁 관계잖아요. 다른 데 갚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갚을 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타금융기관 어떤 채무 정보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거는 의무니까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수집하고 자, 4단계는 뭐냐? 아까 정보 의사를 확인했으면 4단계에서는 자, 능력이 있다. 3단계에서 그러면 자, 자발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자, 우리가 의지를 고취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제 의사 고취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변제 여부 확인도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상담을 통한 원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5단계는 이제 뭐냐? 자, 그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좀 부족하면 자, 이해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채무를 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 파악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를 통한 소재 파악. 자, 그래서 만약에 1단계에서 연락 가능성이 없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소재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못 갚으면 우리 이해관계인이 대의변제, 뭐 가족, 친척 이런 분들이 대의변제, 대신 변제가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 보면 우리가 그 세대주라든가 세대원이 다 나와 있어요.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동거인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권 관리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5단계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정보의 분류가 여러분 세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가 채권 원인 정보, 신용 분석 정보, 세 번째가 채무자 환경 정보 분석인데 자, 여기 채권 원인 정보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왜 그 채무가 생겼는지, 채무가 어떤 걸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각종 계약서가 됐겠죠. 우리가 다른 말로 대출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원인 정보는 채권이 발생하게 된 근거를 제공해주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계약서, 우리 뭐 대출거래 약정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차용증, 그 다음에 어음수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 분석 정보는 이 채무자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데 쓰는 정보예요. 그래서 되게 많죠. 자, 여기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현재 뭐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세금 납세 실적 갖고도 얼마나 매출 규모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납세증명서, 임차계약서,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 이 자동차 등록 원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어떤 소유자뿐만 아니고 뭐 점검 내용이라든가
정비한 내역 이런 게 쭉 일목요연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기타 민원 및 증명 서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채무자의 신용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채무자 환경 분석 정보. 자,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거래 정보라든가 등초분, 그다음에 제3자 면담을 통한 취득 정보, 그다음에 채권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